자, 다음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전기나 또는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좀 부정적인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이 피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전기자 도체의 전류에 의해 발생된 기자력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작용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외우려 해도 외울 수가 없고 개념을 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은 주자속에 영향을, 그러니까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전기자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거기서 기자력이 발생돼 가지고 주자속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작용인데 부작용입니다. 그죠? 이거를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N극이 있고 S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자속이 이렇게 초록색 선과 같이 자속이 이렇게 품어져 나갈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자속이라 합니다. 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을 여기에 주자속이라고 합니다. 주자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브러쉬가 있죠. 브러쉬가 있고 정류자에 붙어 있는 브러쉬입니다. 그러면은 이 브러쉬가 이제 딱 두 개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 이제 발전기죠. 지금 발전기에 대해서 발전기하고 전동기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발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전기에 있어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가 N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발전기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자, 전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자, F, B, 여기 F죠. B가 이렇게 지금 자, 회전을 하니까 F가 여기에서 보면 올라가죠. 여기는 지금 내려오는 거죠. 이쪽 오른쪽은. 자, 여기가 지금 브러쉬를 달아단 부분이 이게 지금 점선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은 이것은 올라와야 되겠죠. 이거는 내려가야 되겠죠. 이게 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V가 이제 F 방향이 V죠. V가 요쪽 왼쪽 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속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I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파트들은 왼쪽에 있는 파트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류가 이게 다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들어가는 거.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표면 안으로 들어갈 때는 화살표 꽁무니 같이 이렇게 이게 표면으로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된 거는 점으로 된 거는 우리가 화살표 정면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는 겁니다. 화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면은 여기 기전력이 이렇게 I가 흘러 들어가는 쪽이 됩니다.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왼쪽은 다시 이렇게 F가 지금 왼쪽에는 이래 된 거죠. F가 자 V가 내려오고 B가 요리 오고 있죠. 요리 이게 B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I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향이니까 점으로 이렇게 다 오른쪽은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자, 화면을 조금 지우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이제 전류의 방향 들어가고 나가는 거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딱 이게 중앙 브러쉬가 있는 요 중앙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딱 평형이 돼서 전류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I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기적 중성점이 됩니다. 중성축이 되죠. 정기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 중성축이 됩니다. 이 라인이 정기적인 중성축이 되는 그 정기적으로 중성축에다가 브러쉬를 연결하면은 불꽃이 튀지를 않겠죠. 자, 브러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축에다가 브러쉬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데, 자,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전류가 여기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은,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을 적용하면은, 자,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I가 흘러가면은 이거를 감는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한다 했죠.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요 방향으로 지금 요 부분이 그겁니다. 요 선 있죠. 이 부분, 이것이 자속의 방향, 자속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류가, 그러니까 전기자의 전류가 발생하니까 발전기에 의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전기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기자 도선에 전류가 흐르죠.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게 자속이 만들어지죠. 기자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자력. 기자력이라는 것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기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기자력이 발생돼서 자속이 만들어져요. 그럼 자속이 어느 방향이냐 하면은 이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방향. 여기서는 이렇게죠. 그죠? 이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또 살펴보니까 오른쪽에 여기 보니까 이 나오는 방향이죠. 이거를 또 적용해 보니까 오른 나사 법칙을 적용해 보니까 이와 같이 자속이 전류의 도선에 의해서 자속이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자속의 방향은 이겁니다. 그죠? 주자속의 방향은 이건데, 그러면은 네 군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네 군데서. 요쪽은 주자속이 이거고, 또 발생된 반작용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해지죠. 자, 이거는 주자속은 요건데, 주자속은 이건데,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자,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주자속은 이건데, 주자속 1이 가는데, 요 반작용에 의해서 자속이 이렇게 생기죠. 자, 이거는 두 개가 같죠. 그죠? 같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서는 두 개가 합해지니까 증가가 되고, 이거는 감소가 되고, 이거는 감소가 됩니다. 주자속이 감소가 되고, 이거는 주자속이 증가가 되고, 이거는 주자속이 증가가 되죠. 합해지니까. 이거는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쪽 부분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증가가 되고, 그죠? 이쪽하고 이쪽은 감소가 되게 되면서 자속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자속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발전되기 전에는 자속에 의해서 균일한 자속이 나왔는데, 이와 같이 오른쪽과 같이 여기는 증가가 됐죠. 증가, 여기도 증가, 여기는 감소, 여기 감소, 이렇게 되면서 지금 균일 자속이 아니죠. 처음에 여기는 직선이었죠. 직선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되면서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속이. 그래서 자속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이거를 그려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어떤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이와 같이 퍼져가는 것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아까 정기적 중성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자속의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이면이 정기적 중성축이 됐죠. 그러면 주자속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나니까 정기적인 중성축이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정기적인 중성축이 이렇게 옮겨 이동을 하는 거죠. 정기적인 중성축이 이렇게 A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은 그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은 주자속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이동합니까?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중성축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이거는 이제 다를 때 이제 써먹을 건데, 자, 중성축이 여기서 이만큼 알파만큼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그림을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물결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벡터로, 이것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벡터로 분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이게 좀 노란색 이 벡터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이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자, 주자속은 이거였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을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하면은, 자, 역으로 가는 이 점에서 이게 주자속이잖아. 이게 주자속이 이리 가는데, 이게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죠. 반작용에 의한 자속을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하면은 주자속과 반대 방향의 성분과, 자, 이게 지금 전기자 자속이죠. 전기자에서 발생된 자속, 반작용에 의한 전기자 자속을 이렇게 삐스듬하게 되니까 이거를 벡터를 분해해 보니까 수평 성분, 이 성분은 주자속을 죽이는, 감소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자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을 감하는 자속이 돼서 감자자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수직으로 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자속과 교차하잖아요. 크로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교차자속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벡터를 구분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더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은 주자속과 이와 같이 앵글을 이루는데, 이것을 두 개의 벡터로서 구분하면은 하나는 감자자속과 하나는 교차자속으로 구분한다. 이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정의와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부분,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자속이 감소한다. 감자작용이죠. 주자속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 자, 이거는 대형 기기의 경우 약 10%의 주자속이 감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편자작용에 의해서 자, 중성축이 이동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자, 주자속 감소, 중성축 이동인데 키워드는 이겁니다. 중성축 이동인데 요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발전기가 회전 방향이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중성축도 여기 중성축이 여기에서 여기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과 중성축의 이동 방향이 동일하다. 이게 발전기입니다. 자, 이거는 모터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전동기는 발전기하고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가 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전동기는 반대가 됩니다. 여기가 감이 됩니다. 이거는 감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보면은 어떤 이런 식으로 주자속이 변화가 일어났죠. 요거는 주자속이 이와 같이 이렇게 되면서 이거하고 교차하는 정기적인 중성축이 이와 같이 이게 회전 방향은 오른쪽 시계 방향인데 전동기의 중성축 이동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하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중성축이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축의 이동도 중요하고 요 방향도 회전 방향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류자의 평간 불꽃 섬락이 발생한다. 불꽃이 튄다 이거죠. 이게 왜냐면은 자 여기에 브러쉬가 있다 했죠. 브러쉬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불꽃이 안 튀는데 자 이게 갑자기 중성축이 요리로 이동해 버리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정류자 평간에 브러쉬하고 충돌이 되면서 브러쉬가 이제 정류자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브러쉬하고 접촉 부분에서 불꽃이 튄다 이거죠. 그래서 불꽃 섬락이 발생한다. 자, 이거 불꽃 섬락 발생. 요것도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자기적 중성축이 이동으로 인해서 브러쉬에서 기전력이 발생하여 원래 브러쉬는 중성점에 놓여야 되는데 거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것도 정류자의 평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아까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정류자 평간에 불꽃이 발생한다. 동일. 이거는 브러쉬나 정류자 편이라 붙어 있으니까 그 접촉 부위에서 불꽃이 섬락이 발생하니까 이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류의 불량 원인이 된다. 정류자에서 정류 불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째, 주자속 감소, 감자작용 일어나고 중성축 이동이 발생하고 불꽃 섬락 발생, 이거는 동일하죠. 불꽃 섬락 발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류 불량이 원인이 된다. 이 네 가지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입니다. 자, 다음은 전기자 기자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기자력은 이제 주자속이 여기가 주자속이 있겠고 그죠? 주자속이 있으면서 자, 이게 이제 발전기가 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을 하죠. 자,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은 네 가지 현상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거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중성축이 이동하는데 원래는 여기 있었죠. 여기가 정기적인 중성축이었는데 축이 지금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을 해버렸죠. 이 이동각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자, 알파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이게 중성축이었는데 알파만큼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쪽으로 알파만큼을 또 선을 하나를 보조선을 더 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이 선도 이 각도 알파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왜 했냐면은 두 선을 꺼주면은 이 각을,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이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베타라고. 그럼 알파와 베타 각이 이제 생기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전기자에 대한 자속입니다. 전기자의 자속은 주자속하고 이게 주자속이었죠. 주자속하고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면서 자, 두 가지 벡터로 구분한데 있습니다. 주자속과 반대되는 성분의 벡터가 있죠. 이 벡터를 분해하면은 이것은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이거를 감자자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 주자속과 크로스되는 교차되는 이 자속을 교차자속이라고 두 가지로 벡터를 분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의미를 하자는 거죠. 이거는 주자속, 자, 이 감자자속은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주자속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교차자속은 이게 교차가 이렇게 되면서 이 교차자속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중성축 이동의 원인이 됩니다. 중성축을 이동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생하는 기자력을 보자는 거죠. 기자력. 그럼 기자력을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우리가 기자력 하고 반대되는 게 우리가 이거는 자기회로에서는 기자력이라 그러고 전기회로에서는 기전력이라 그랬죠. 기전력은 우리가 전압으로서 볼트라고 했죠. 이거는 기전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전력은 전압으로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원천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기회로에서 이야기할 때는 기전력이라고 했고,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자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파이가 자속이 흐르죠. 그러니까 기자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전력은 전류를 흘리기 위한 원천을 기전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기자기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기자력은 우리가 NI라 그랬고 암페어 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N 곱하 기자력은 NI입니다. NI 감은 건수에다가 전류 곱한 암페어 턴, 단위는 AT입니다. 암페어 턴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전기자기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자력이라는 것은 자속을 발생시켜 자속이 흐르게 하는 원천을 기자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자자속을 만들어내고 교차자속을 만들어내는 뭔가 원천이 있을 거라 이거죠. 원천. 이거를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그럼 기자력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교차자속이 발생하고 감자자속이 발생하는 그 원천, 힘, 이것을 우리가 기자력이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이거의 원천은 뭐가 됩니까? 감자자속을 만들어내는 원천을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차자속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교차기자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단위가 암페어 턴입니다. 그죠? 이것도 암페어 턴입니다. 이거를 이거를 감소한다. decrease, D. 이거를 크로스한다 해서 TC, 여기 지금 미스 프린트가 됐네요. 교차는 크로스, ATC라고 하고,
감자는 줄인다 해서 decrease, 감소시킨다 해서 ATD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감자 기자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단위가 암페아 턴입니다. 암페아 턴. 그러니까 전류하고 요 감은 턴수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턴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턴수. 이게 몇 개냐 이죠. 그러면 감은 횟수는, 자, 이게 코일 감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총 도체수는 Z죠. 총 도체수는, 자, 여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니까 26개죠. 26개가 총 도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자력이 되려면은 루프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이거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해서 루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2를 나눠줘야 턴수가 되잖아요. 감은 횟수가 되잖아요. 그죠? 총 도체를 두 개가 하나의 턴수가 되니까, 자, 턴수는 2분의 Z가 됩니다. Z가 총 도체수죠. 그래서 2분의 Z에다가, 자, 감자 기자력은 요 알파가 담당을 하죠. 각도. 알파가 담당을 합니다. 알파 각도만큼 비례하죠. 비례하는데, 자, 전체가 파이죠. 요까지가 파이죠. 요까지를 반으로 보면은 파이죠. 파이분의 그 감자 기자력이 발생하는 각도는 알파 2알파죠. 이만큼이 감자 기자력이 발생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죠? 파이분의 전체 파이분의 2알파만큼이 감자 기자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턴에 해당하는 거죠. 턴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페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암페아는, 자, 암페아는 뭐가 됩니까? A분의 I입니다. 요 I는 총전류입니다. I는 총전류가 되겠고, 자, 병렬 회로수를 나눠주면은 한 루프에 한 극의 전류가 됩니다. 우리가 A를 우리가 저번에 중건과 파건할 때 이거를 병렬 회로수였죠. 병렬 회로수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파건 같으면은 병렬 회로수가 2개였죠. 자, 이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여기에 총 전류가 I라고 하면은 여기 전류를 계산하려면은 I 다시는, 자, 전체 A분의 I를 나눠주면은 요 한 루프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A분의 I가 되겠고, 자, 극당, 여기 극당 감자 기자력을 계산하니까 극으로 나눠주면은 극당 감자 기자력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이 식을 뭐 여러분들이 이거 유도 과정을 아셔도 되겠고, 이거 유도 과정을 뭐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감자 기자력의 공식.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외우기 쉽죠? EAP분의 E아파, E가 아픕니다. 그죠? ZI 도체수 곱하기 ZI, E아파 ZI, ZI가 E아파입니다. 곱하기, 자, 전체 파이분의 얼마만큼? 2알파만큼이 이게 비율입니다. 그죠? 이 비율만큼이 감자 기자력이 생깁니다. ZI가 2알파 곱하기 파이분의 2알파. 자, 교차 기자력도 그냥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단지 이 부분만 틀려집니다. 이 부분이, 자, 이거는 감자 기자력, 교차 기자력은 이 방향이죠. 수직 방향이죠. 그러니까 전체 파이분의 베타가 되는 겁니다. 파이분의 베타. 그래서 교차 기자력은 감자 기자력하고 동일한데
뭐만 다릅니까? 자, EAP분의 ZI는 동일합니다. 곱하기 자 파이분의 베타라는 거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감자기자력과 교차기자력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되겠고 이거 극당 교차기자력과 감자기자력의 공식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감자기자력의 주 원인은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감자기자력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교차기자력은 중성척을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원인,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자 반작용의 그 다음 부작용적인 영향에 대해서 네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은 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보상건선의 설치, 두 번째가 보극, 세 번째가 브러쉬 위치를 이동한다 되어 있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보상건선을 설치한다. 보극을 만들어준다. 브러쉬 위치를 이동한다.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보상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먼저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아주 주요한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보상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게 정기적인 중성축입니다. 그러면은, 발전이 되면서 여기에 발전이 되면서 왼쪽 편은 지금 이거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N을 회전을 하니까 발전기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발전이 되어서 왼쪽 편에는 전류가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죠. 오른쪽은 전류가 나오는 쪽으로 화면 밖으로 나오는 쪽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자 반작용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에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에 의해서 암페아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거를 감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속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속이 증가가 되고 여기도 증가가 되고 여기는 감소가 됐죠. 그죠? 그래서 주자속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원인을 잘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이 전류 때문에 이들 전류 때문에 이 자속이 생긴 거예요. 자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것 때문에 자속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은 이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이게 보상건선 이 전기자 건선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 때문에 자속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반대 방향, 이거 전기자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이게 전류를 흘려 보내버리면은 자속이 안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제 보상건선은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요 전기자 건선의 전류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죠? 전류 방향, 전류는 반대 전류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것이 직렬로 서로 연결하면은 직렬로 이거를 연결하면 전류의 크기가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 자, 보상건선을 설치해 주면은 자, 되는데 전기자 전류에 의해 생긴 자속을 상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계자 극에, 자, 이거는 전기자죠. 이게 지금 괴자죠. 괴자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홈을 파서 건선을 감아서 전기자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직렬로 연결하고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주면은 자속이 서로 상쇄되면은 이게 전기자 반작용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상건선 설치를 하는데 어디 한다? 계자 극에다가 홈을 파서 전기자 전류와 직렬로 연결하고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준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극을 설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이거는 주자속이 정가가 됐죠. 여기가 감소가 됩니다. 여기는 감소, 여기는 정가 쪽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를 공급해 줍니다. 전류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은 여기는 N극이 되도록 하고, N극. 전류를 지금 요리 흘려 보내면은 반대로 돼야 되네요. 그죠? 자, 죄송합니다. 전류를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이쪽 방향으로 자속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N극이 되도록 합니다. 전류를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는 전류를 넣어주면은, 자,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는 S극이 됩니다. 자속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극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극은 자속을 인위적으로 보충해주는 극을 보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S극을 만들어 가지고 좀 뽑아내 버리는 거고, 여기는 N극은 좀 보충해주는, 부족한 부분에 요 감소되는 이런 부분에는 정가를 보충해주고, 여기 정가되는 부분에서는 뽑아내 버리는, 그러면은 좀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 정가가 되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부분에서는 뽑아내고 물이 부족한 부분에는 물을 보충해주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속을 보충해 주거나 또는 뽑아가 버리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중성축 부근의 자속을 상쇄시킬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자극을 설치하여 중성축 부근의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시켜주는 그런 노력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효과는 좀 미미합니다. 이거는 효과가 아주, 보상건선은 효과가 큰데 보극은 이제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대책은 보상건선 설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브러쉬 위치를 중성축이 이동한 만큼 옮겨주는 겁니다. 그냥 중성축 이동된 만큼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브러쉬 위치를 이동해주면, 그럼 불꽃이 안 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 대책이죠. 그죠? 수동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브러쉬 위치를 이동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 세 가지니까 또 시험에 나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원리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